와, 이날 씨 가시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뼈를 되찾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70세 김인숙입니다. 70세군요. 건강해 보이세요. 건강해 보이세요, 완전. 스물두 살에 시집 와서 남편하고 같이 노점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젊어서 그런가 그렇게 뭐 무거운 짐을 들어도 그렇게 힘들 줄을 몰랐죠. 몸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거든요. 이게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집안 일을 할 때는 뭐 하던 게 다 힘들고 아이고. 자고 일어나면은 이 골반이 아파가지고 일어나는 게 어려웠어요. 아이고. 어디가 이상 있는 거는 생각지도 않고 조금 피곤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심각한 골다공증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골다공증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아이고 정말 좀 심하셨네요. 근데 상태가 나아지는커녕 더 악화되기만 하는 거예요. 다리를 계속 절뚝거리면서 일을 했었죠. 약 먹어도 도움이 안 됐구나. 뼈는 안 좋으니까 다니면서 어디 부딪힌 적도 많고 아, 계속 쩔뚝쩔뚝하고 돌아다니니까 딸이 병원에 가서 검사 좀 하자 그래서 검사했는데 지금 왼쪽에가 50%가 골절돼 있는데 50%? 지금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아 그걸 상태라고. 모르셨던 거예요? 어머. 양쪽에 대퇴골 수술을 했거든요. 아이고. 수술도 하셨고.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허리는 너무 아프고 4일을 누워 있는데 이 허리 쪽에 요창이 생기더라고요. 아이고. 못 움직이시니까. 왜 진작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 너무 후회됐어요. 수술 후에 재골절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게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뼈에 좋다는 건 다 찾아봤어요. 안 해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시도해봤어요. 자, 첫 번째 방법 뭐가 있을까요? 뭔가 뼈가 좋은 음식인 거? 것 같아요. 사골국 맞아. 이거 무조건이죠. 사골국과 함께 뼈에 좋다는 멸치까지 매일 먹었어요. 이게 근데 누가 시원하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 그냥 부모님 말만 듣고 사골, 멸치, 심지어 그 뼈 부러지면은 도가니까지 막 이렇게 도가니까지 해서 먹었죠, 뼈 잘 먹었어. 붙으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도움이 되는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을까? 이게 정말로 제가 저 정형외과 의사니까 이제 진료 보러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많이 물어보시는 단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사실은 사골 국물이 하얘서 되게 뿌옇 하얘니까 칼슘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칼슘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이게 오래 끓여도 칼슘이 국물로 잘 우러나오지가 않습니다. 사골 국물 어떤가요? 지방도 떠다니고요. 네네. 또 우리가 간도 해서 먹죠. 네. 이 나트륨도 많아서 지나치게 드시면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멸치도 마찬가지예요. 멸치도 그냥 생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보통 대부분 우리가 조리를 해서 먹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트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다 아는 방법부터 새로운 방법까지 다 찾아서 해봤는데 소용도 없고 오히려 쑤시고 시리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 지인이 알려준 게 MBP였어요. MBP는 우유에서 뼈에 좋은 성분만 뽑아낸 거라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챙겨 먹기 시작했죠. 식후에 한 알만 챙겨 먹으면 되니까 간편해서 꼭 챙겨 먹고 있어요. 제가 뼈 건강이 안 좋았을 때는
날씨가 추우면 더 쑤시고 시려웠어요. 또 나이가 들수록 뼈는 계속 약해지고 또 한 번 부러지면 잘 안 붙잖아요. 뼈가 약하니까 살짝만 부딪혀도 골절될까 봐 걱정이 많았는데 MBP는 뼈가 약해지는 것도 막아주고 뼈를 새로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MBP를 먹고 나서 뼈가 잘 붙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 힘든 날들을 보냈는데 지금은 훨씬 더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삶을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하세요. 자, 주인공분께서 이 MBP로 골다공증을 극복하고 재골절의 위험에서도 벗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 골밀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이 회복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골밀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이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요, 골다공증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요, 네. 골밀도뿐만 아니라 골 강도까지 함께 평가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뼈가 실제로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이런 거에 얼마나 버티고 회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때 주목받는 성분이 바로 MBP입니다. 이 MBP는요, 단순히 골밀도를 높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요,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골 강도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골밀도만큼 골 강도도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뼈의 밀도와 강도를 왜 동시에 강화시키고 중요한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블록의 개수가 똑같은 두 개의 모형이 있습니다. 둘 다 골밀도로 따지면 똑같은 건데요. 그런데 하나는 하얀 흙으로 단단하게 붙여서 골 강도를 높였고요. 나머지 하나는 하얀 흙이 없죠. 등선중성. 이 골 강도가 약한 상태입니다. 먼저 골밀도와 골 강도 모두 풍부한 뼈에 충격을 한번 가해 볼게요. 자, 보시면 네, 이렇게 잘 버티는데요? 맞아요. 충격을 줘도 잘 버티게 되죠. 엄청 튼튼해요. 네. 반면에 골밀도는 충분하지만 골 강도가 부족한 뼈는 어떻게 될까요? 부서지나요? 보시면 어떻게 쉽게 부서졌다. 똑같이 충격을 줬을 때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골밀도, 골강도 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모두 다 높여야 최종적으로 뼈가 튼튼해져서 골절이 됐을 때 회복도 빠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와, 이렇게 중요한 거라니 골간도도 꼭 챙겨야 되겠네. 네. 맞습니다. 제가 골 강도를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여기 주머니에서 그거를 갖고 다니시네요. 주머니에 저는 준비를 넣어 많이 했어요. 네. 한처럼 이렇게 네. 주머니에 계속 넣어 나오고 다니세요. 있어요. 이게 사골뼈인데요. 사골뼈를 보면요, 바깥쪽이 단단한 테두리가 있고요. 아. 안쪽에는 동그란 뼈가 하나 더 들어있죠. 네. 이 바깥쪽을 싸고 있는 부분을 겉대뼈, 겉뼈라고 하고요. 뼈. 안쪽에 자리한 부분을 안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겉에 있는 뼈가 튼튼할수록 골 강도가 좋고요. 안뼈의 밀도가 높을수록 골 밀도가 좋은 건데요. 골밀도가 안 꺼, 골강도는 바깥 거. 그렇죠. 실제로 여기 사진 보시면요, 네. 우리 뼈도 젊었을 때는 사진과 같이 안에 있는 뼈, 이 안뼈가 촘촘하게 그물처럼 얽혀 있고요. 겉뼈는 두껍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또 구멍도 생기고 겉에도 얇고 막 이런가요? 안이 텅텅 비는 거 아니야? 안쪽 뼈가 좀 구멍이 숭숭 뚫려지는 거 아닌가? 이 안쪽에 있는 뼈는요, 엉성해져서 구멍이 숭숭 뚫리고요. 아이고. 겉뼈는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골다공증 환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모두가 겪는 변화인데요. 이 안뼈에서부터 시작된 골 손실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바깥쪽에 단단한 겉뼈에서도 구멍이 커지고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실제로 사진에서처럼 나이가 들수록 겉뼈의 두께는 감소하게 되고요. 구멍까지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점점 더 심해지다가 결국에는 작은 충격에도 버티지 못하고 쉽게 부서지는 골다공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뼈 건강을 위해서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MBP가 골밀도와 골강도를 동시에 높이는 데 또 도움을 준다는 거네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 대상 나이가 65세에서 85세 사이의 여성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에게 매일 MBP를 40mg씩 섭취하게 한 후에 골 강도를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 결과 MBP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골 강도가 감소한 반면에 MBP를 섭취한 그룹은 골 강도가 무려 5배나 증가하는 결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비섭취군은 골 파괴가 증가한 반면에 MBP를 섭취한 군은 골 파괴 지표까지 감소를 했는데요. 이 말은 즉 골밀도가 나빠지는 걸 막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MBP는 이 골 강도와 골밀도 두 가지 모두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 연구가 네. 너무 좋은 게 60대에서 8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신뢰가 더 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히 이거 가장 젊은 필요한. 친구들한테 해봤자 뭐 그쵸? 맞아요. 그러면 이 MBP가 뼈를 튼튼하게 해서 골절을 막는데도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완경 상태의 동물에게 MBP를 섭취를 시켰더니요.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 버티는 힘, 그러니까 골 강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MBP가 단순히 뼈의 밀도를 채워주는 걸 넘어서서요. 부러지지 않게 버텨주는 힘, 그러니까 회복력까지 강화를 시킨 거죠. 와, 오늘은 골밀도뿐만 아니라 골간도 뭔지 왜 중요한지 확실하게 배운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 우리가 보통 골다공증에는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게 네.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칼슘을 섭취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칼슘 섭취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뭐든 지나치면 모자란 것 못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이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혹시 석회화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네. 알죠. 저 죽을 뻔했습니다. 그 발등 부러진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오래돼가지고 거기에 석회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거 긁어내야 돼요? 아니 마사지로도 풀 수 있고 뭐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마사지로 풀었거든요. 너무 아프죠? 아파요. 너무 진짜 피부가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로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면 이 힘줄 주변에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그렇죠. 석회가 모여 있는 단단하게 거예요.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석회화라는 게 쉽게 말해서 칼슘이 쌓여서 단단하게 된 것을 말을 하거든요. 칼슘은 원래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이 미네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 칼슘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거나 혹은 몸에서 칼슘을 조절하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칼슘이 있어야 할 곳이 뼈가 아니라 있으면 안 되는 곳인 혈관이라든지 장기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체내에 칼슘이 과다해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칼슘이 많이 쌓이게 되면 심근경색, 즉 혈관을 가는 길을 막아버려서 심근경색이 생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뇌로 가는 혈관에 석회가 쌓여서 막히면 그게 뇌졸중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칼슘 섭취는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적당량을 항상 섭취해 주시고 그 양 조절에 항상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칼슘 섭취도 결론 과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몸에서도 이렇게 칼슘이 이제 뼈로 제대로 가게끔 해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바로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칼슘의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제 뭐 여기로 칼슘을 보내세요, 저기로 보내세요 하는 그런 신호를 이제 주게 됩니다. 네, 일명 뼈 접착제라고도 부르는 이 오스테오칼신은 칼슘과 같은 뼈 영양 성분들이 뼈에 잘 달라붙게끔 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주는 게 바로 MBP입니다. 실제 이 한 연구에서도요, 이 MBP를 거의 6개월간 섭취했을 때 대조군보다 MBP를 섭취한 그룹의 혈청에서요, 이 오스테오칼신 호르몬이 더 높게 나타난 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MBP를 섭취하면요, 체내 오스테오칼신 호르몬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MBP가 칼슘이 제대로 뼛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 MBP는 단순하게 뼈를 뭐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골절을 예방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부러진 뼈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안쪽부터 스스로 재생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죠. 이게 저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스스로 재생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뼈 회복력까지 살려주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죠. MBP를 조금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 MBP는 하루 섭취 권장량인 40mg을 준수하는 것이 좋고요.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이 인정된 것인지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MBP는 우유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고요. 임산부나 수유부는 주치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